네, 오늘 그 현미와 채식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그 식단 바꾸기 운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효과를 보셨나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매년 받는데 어. 받기 전 한 3주 동안 열심히 현미밥을 먹고 채소 반찬만 먹어서 수치를 떨어뜨렸는데 예. 근데 이걸 지속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개선이 몸에 좋은 건 경험을 했는데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고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은 체중이 한 20kg 빠져가지고 지금도 계속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미밥 많이 드시면 턱 넓어진다는데 그건 무슨 네. 그 턱이 근육이 많이 이제 씹으니까요. 예, 뭐 좀 근육이 이제 뭐 발달돼서 예. 뭐 그런 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현미 정도 씹는 수준으로 그렇게 아주 이 턱이 두꺼워지지는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현미밥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네. 현대인들이 오히려 많이 씹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현미밥과 채식도 중요하지만 이 꼭꼭 씹어 먹는 것도 그냥 이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뇌로 더 많은 혈액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많은 혈액을 소모하는 데가 뇌거든요. 그래서 잘 씹어주면은 심장이 뇌로 보내는 혈액을 보낼 때 좀 그 힘을 덜어주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소화도 굉장히 편해지고 속쓰림이나 위식도 역류 증상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식곤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뱃살이 들어가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냥 안 씹고 먹었을 때와 씹어 먹었을 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는다는 건 그만큼 또 시간을 또 번다는 의미도 있는 게 포만감이 이제 맞아요. 뇌로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거 한번 좀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볼펜에 볼펜심이 나오는 구멍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볼펜심 나오는 구멍 정도의 크기가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그 구멍의 크기예요. 예. 오. 굉장히 좁아요. 예. 그래서 네. 이게 꼭꼭 씹을 때 기준이 몇 번이 아니고 입안에 있는 음식들이 이 볼펜심이 나오는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꼭꼭 씹는다는 기준으로 씹어 드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이 위에 머물지 않고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 씹었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음식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하는 데까지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꼭꼭 씹어서 삼키면은 바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10분 만에 음식이 들어왔다는 걸 몸이 인지를 해요. 그래서 적당히 먹게 됩니다. 알아서.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야, 내장이 요만하다는 거는 처음 듣는 구멍이 이야기인데. 이만해요. 예. 네. 근데 이거보다 구멍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깍두기가 다 넘어가겠죠. 그럼 그게 소화가 될까요? 그렇네요.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급하게 먹는 사람과 되게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분과의 어떤 체형을 비유하면 어느 정도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네요. 맞아요. 예. 저희는 그 구내식당을 통해서 가끔씩은 뭐 정말 삼시세끼를 다 먹을 때도 있긴 한데 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거의 학교 급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제 그 급식 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게 되는데 네. 우리 아이들의 좀 이렇게 학업 그런 능률이라든가 아니면 신체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급식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교 급식에 있어가지고 네. 그 우유 급식과 현미밥과 채소 반찬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유 급식 정말 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유 급식의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소득이 낮아서 우유를 먹을 수 없는 사람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는 것. 네. 세 번째 우유 음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세 가지 목표예요. 낙농 산업의 안전적 발전 도모라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유 급식의 목적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좀 실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 의학적으로도 우유 급식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 연구진은 우유를 먹을수록 뼈 골절이 예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어요. 우유를 한 잔 미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은 엉덩이뼈, 이 고관절 골절률이 40%가 높게 나와요. 한 잔 마실 때마다 고관절 골절염이 9%씩 증가하고, 그리고 전체 사망률이 93%가 증가하게 되고 3잔 이상 마실 경우에 한 잔 마실 때마다 15%가 증가하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거의 3잔 이상 마실 경우에 90%, 그리고 암 발생 위험도 44%가 증가합니다. 제가 이제 이 스웨덴에서 우유를 마시는 그런 그 비율과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분석을 했을 때 특히 스웨덴 여성들이 모든 여성들이 우유를 한 잔 미만으로 마시면은 사망률이 50%가 감소가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연구인 거죠. 물론 이제 논란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우유는 완전 식품이고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한번 정말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그 필요를 제기하는 연구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설명을 듣고 있자면은 과연 우유를 먹으란 말인지 먹지 말란 말인지 이 설명은 적당히 먹지 먹으란 말란 말을.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아예 못 마시는 분들과 네. 예. 우유를 그냥 일반적으로 마시는 사람과의 폐암이나 난소암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아예 못 마시는 분들이 폐암이나 난소암 발생 위험이 50%에서 20%가 더 낮아요. 이걸 감안한다면 아까도 우유를 그러면 적정량이 얼마냐 물어보셨는데 적정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안 마실수록 좋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지금 학교 급식에서 칼슘 섭취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우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 네. 아까도 보셨지만 우유를 먹을수록 뼈 골절이 예방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연구 하나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뼈 골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골절률을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나와요. 우유를 예. 먹어도. 그리고 그러면은 그 반면에 뼈 골절을 감소시키는 그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채소 과일입니다. 보시면 채소 과일을 안 먹는 사람들은 채소 과일을 하루에 5분량 이상씩 먹는 사람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채소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칼슘 섭취량이 적어요. 그리고 비타민 D 섭취량도 적어요. 그리고 채소를 안 먹을수록 칼슘 섭취량도 많고 비타민 D 섭취량도 많아요. 그런데 뼈는 칼슘을 많이 먹어도 더 많이 부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 모든 연구 결과를 검토를 해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WHO에서는 이 칼슘 섭취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슘 섭취가 낮고 우유 섭취가 낮은 나라에서 오히려 뼈가 안 부러지거든요. 네. 아프리카나 저쪽 중국이나 이런 쪽은 우유를 안 먹는데 뼈가 안 부러져요. 반면에 전 세계에서 우유를 가장 많이 먹는 스웨덴이나 북유럽, 북미 같은 경우는 뼈가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칼슘을 많이 먹고 우유를 먹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서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의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것만큼 칼슘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 보충을 해야 되지만 동물성 식품을 많이 안 먹는 지역에서는 굳이 칼슘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고 골절률이 높은 지역만 500에서 600mg 정도를 섭취해라라고 권고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1000mg을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칼슘 권장량이 어떻게 보면 WHO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게 높고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칼슘 섭취량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사실은 좀 논란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WHO에서는 우유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칼슘 공급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깻잎, 모신잎 그리고 각종 녹황색 채소들이 칼슘을 공급하는 주요한 공급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유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요. 상당수 영양분은 우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흡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우유를 통해서 추가로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60년대나 70년대처럼 워낙 먹을 게 없을 때 이때는 우유 한 잔을 먹어서라도 필요한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필요한 때가 있었고 네. 그 덕분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폭으로 키가 컸어요. 음. 지난 100년 동안 여성은 20cm, 남자는 15cm가 컸는데 전 세계 탑입니다. 음. 그렇게 이제 키가 크긴 했지만 반대로 그 덕분에 키가 클수록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대장암과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우유 말고도 단백질과 지방과 뭐 이런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우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좀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과장님께서 좀 말씀드립니다. 색다른 시각에서 우유를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조금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과일은 먹어도 괜찮은 거죠? 과일은 좋죠. 예.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왠지. 네. 그 과일 섭취가 양이 좀 부족하다고 앞서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과일 주스 하나 사서 드시기도 하고 내지는 집에서 엥 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문제 없는 건가요? 어떨까요? 과일과 과일 주스는 다릅니다. 네. 과일 주스와 지금은 이제 과일과 과일 주스를 거의 동급으로 놓고 과일 주스를 먹어도 과일 먹은 것처럼 이제 그 평가를 해주긴 하는데 네. 과일 주스는 일단 첫 번째 이제 그 식이섬유가 제거가 되면 얘는 거의 설탕물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주스를 먹으면 혈당이 치솟았다가 과일 주스를 먹기 전보다 혈당이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설탕물 먹은 것과 비슷한 패턴의 이 혈당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래도 병에 보면 100% 무과당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설탕은 안 넣었죠. 예. 그런데 이제 과당만 담았기 때문에 거의 설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요즘 스무디나 뭐 이제 이렇게 네. 통째로 갈아 먹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도 과일을 직접 씹어 먹는 거에 비해서는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먹고 난 후에는 혈당이 먹기 전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물론 식이섬유가 제거된 과일 주스보다는 그 정도는 좀 덜하긴 하지만 양상은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일은 사과 하나 먹는데 몇 분 정도 걸리시나 입으로 씹어 먹는데 시간 좀 시간 걸리는데. 10분 정도 걸려요. 네. 근데 그거 갈아서 먹으면은 훅 1분, 2분 예. 네. 됩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치솟고 또 떨어지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급한 현대인들이 이제 과일을 먹기 좀 어려울 때 갈아 먹는 것도 좀 좋긴 한데 그럴 때 하나의 팁은 과일을 씹어 먹듯이 갈은 이 주스도 조금 넣고 오물오물 씹어서 삼키고 조금 먹고 또 오물오물 삼키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동안 느긋하게 좀 드시면은 그 부작용을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야, 저는 신발 신으면서 다 마시는데요. 그렇게 먹게 되면 이제 속쓰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어요. 침을 넘어. 그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는데 아침에 물론 모든 패스트푸드가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아침에 시리얼을 그 우유에 말아 먹는 것도 별로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거기다가 과일 주스를 또 갈아 먹는 것도 아침부터 수면이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은 네. 이렇게 간단한 아침 대용으로는 뭐를 추천을 하세요? 시간은 없고. 저는 요즘 같은 때는 제가 오늘도 오면서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요즘 이게 제철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싸가지고 그냥 그걸 먹습니다. 가는 길에 그렇게 간식처럼. 뭐랑 드세요, 같이? 그냥 그것만 먹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네. 감자를 급하게 드시면 목이 메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먹고 입안에서 오물오물오물해서 죽처럼 만들어 삼키고 하면 메이지 않고요. 그렇게 먹어야 건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절대 이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네, 빨리는 얻을 수가 없네요. 네. 더불어서 또 아까 좋다고 말씀하신 채소도 좀 여쭤볼게요. 네. 채소도 종류가 백색 채소도 네. 있고 녹황색도 있고 그렇죠. 한데 색깔마다 다 효능이 뭐 다르다고 선전은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색깔마다 그 고유의 색깔을 내는 그런 항상 그 파이토케미칼 성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백색 채소, 마늘, 양파, 뭐 파 네. 이런 것들에는 알릴 화합물이 좀 많아서 그래서 보통 혈압 높은 분들이 뭘 제일 많이 먹죠? 뭘 많이 양파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어. 네. 이제 그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이제 챙겨 먹긴 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혈압 저하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좀 더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녹황색 채소 특히 녹색 채소 그 노란색 채소 같은 경우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좀 많고
그리고 초록색 채소에는 그 설포라민이라든지 인돌 같은 성분들이 좀 많고 그렇긴 하지만 네. 너무 이걸 다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그 철에 나오는 채소들을 그냥 최대한 좀 꼭꼭 씹어서 잘 먹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식품을 좀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 밭에서 혹은 나무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음식이면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이죠. 그렇게 약간의 가공이 들어간 것들은 백미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콩도 직접 먹으면은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이지만 그걸 갈아서 물처럼 만들면은 두유. 그거를 응고시켜 먹으면 두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살짝 좀 가공이 된 식품. 예.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가공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이 곡식을 백미를 가루를 내면은 그리고 이 백미를 가공을 해서 가루를 내면 백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로 만든 음식들은 또 그거보다 좀 더 가공이 된 식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과일 주스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2단계 가공이 된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안 좋은 식물성 식품으로는 식용유, 설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에 100% 지방, 100% 당분인 음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 서로 이제 일정 비율로 섞여져 있지. 근데 이제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만 있지 영양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칼로리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려면 몸 안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갖다 써야지만 되는 거죠. 몸을 축내는 음식입니다. 식용유, 설탕. 비슷한 게 술도 여기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1단계, 2단계, 가끔 3단계, 그리고 가끔 4단계나 5단계, 뭐 동물성 식품들 이런 것들을 좀 간헐적으로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까지는 뭐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분들은 드셔도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요 단계에 해당되는 네. 것들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보통 그 현대 그 직장인들의 그 선호도를 거꾸로 두면 그렇죠. 맞을 것도 예. 같네요. 실제로 제가 현미밥을 제공하도록 만든 사업장에서 제가 밥을 먹을 때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아, 현미밥을 이만큼 담고 어떤 거예요, 양이? 적은가요? 네. 많이 먹습니다. 예,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먹고 튀김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 대신에 채소만 담고 샐러드를 담을 때 드레싱을 뿌리지 않습니다. 아, 드레싱도 안 뿌리시고. 예, 드레싱이 대부분 기름과 설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뿌리지 않고 밥은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이나 튀기거나 볶은 음식들에 있는 칼로리만큼 밥을 더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하게 식사하시려고 이제 채식을 하실 때 실패하는 큰 원인이 너무 안 먹어서예요. 밥은 예전에 먹던 만큼 먹고 고기, 생선, 계란, 식용유로 튀긴 것만 안 먹어요. 그럼 칼로리가 너무 부족해져요. 일주일 지나면 기운이 없고 식은땀 나고 그러다가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고 예. 그래서 사람은 역시 고기를 먹어야 되나 보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밥을 너무 안 먹어서예요. 그래서 밥을 충분히 먹고 채소 반찬만 이렇게 먹고 평소엔 이렇게 드시고 과거에처럼 잔치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잔치 음식을 좀 드시길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시면은 이게 건강 수명이나 아니면 이게 직업 수명이 왜 이제 증가가 되냐면 염증이 감소합니다. 비염이나 피부염이나 관절염이나 각종 여드름 이런 네. 것들이 개선이 되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좋아져요. 그리고 신체 회복 능력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뭐 암 예방이나 재발을 예방하는 이런 효과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직업 수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네. 진짜 한간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 많다고 해도 그런 거 챙기면서 건강을 챙기지 말고 몸에 나쁜 것만 줄여도 정말 건강해진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아까처럼 다 그렇게 한 번에 바꾸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밥부터라도 좀 현미를 이렇게 조금씩은 좀 식생활을 바꿔주는 노력도 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마음의 평화도 있어야지 이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명상을 참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명상법은 어떻습니까? 명상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혈당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은 뱃살이 들어간지 아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주도성을 잘 못 갖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 관리를 하려면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그런 기준에 맞추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다 보면은 스트레스 수준이 많이 올라갑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네. 이럴 경우에 명상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명상 말고 아우토겐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그 이완요법을 사업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나는 아주 편안하다 라고 자기 자신한테 소리를 내지 않고 다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말을 아주 뭐 공부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나는 아주 편안하다는 말을 나는 편안해야만 한다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편안하지 않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편안해도 좋고 편안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냥 나 자신에게 편안하게 나는 아주 편안하다라고 눈을 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6번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긴장이 상당히 가라앉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직업 환경 더불어서 그걸 네. 지키기 위한 뭐 식습관과 여러 가지를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퇴근 이후에 전화나 메일, 뭐 SNS 이런 걸로 네.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도 스마트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근무 환경의 연속성상에 그러니까요. 24시간이 네.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오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과 더불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또 얘기도 풀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건강한 직장 생활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직업환경의학과의 이철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